31번. 자, 읽어보실래요? 대규 씨가.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의 소유의 토지를 3,000제곱미터로 알고 1제곱미터에 5만원씩 계산하여 1억 5천만 원을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한 결과 2,700제곱미터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무슨 문제예요? 전일수용자 매도인 담보책.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거든. 아, 요 문제 틀렸으면 한 문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독점처럼 요걸 뭐예요? 우리가 다져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3개 정도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소영 씨가 잘 안 외우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물건, 그 다음에 경매하자 담보 책임이 있거든. 그럼 권리는 몇 종류가 있어요? 5종류가 있죠. 5종류. 물건은 2종류고요. 자, 경매와 관련돼서는 권리의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에만 적용이지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경매와 관련돼서 이것도 1차적 책임이 있고, 뭐 차적 책임이 있죠? 2차적 책임이 있다고. 그럼 1차적 책임은 누가 져요? 채무자. 2차적 책임은 배당받는 채권자가 제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는 그러면 5종류로서 5개로서 우리 첫째 따서 외웠죠. 뭐 있어요? 전일수, 용적, 요거는 용적, 요거는 자, 특정. 자,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라는 거야. 특정물 매매는 뭐죠? 도자기, 이조백자. 이게 특정물이거든. 그럼 우리가 카스 이러면 종류물 매매잖아요. 그래서 2종류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그럼 최소한은 이제 전일수, 용적. 그러면 이제 요거는 외워둬야 돼. 자, 요걸 안 외우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또 까먹고 까먹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일수 용조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적어서 자, 전에 일감만 줄이면 자, 저만 손해. 자, 손해. 요거는 이제 선의하기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해제권만 선의하기. 나머지는 선의자만. 자, 일감 그럼 뭐 일부 타인은 감액 청구권만 선의하기. 저당권과 관련돼서 손해배상과 해제권만 선의하기. 요렇게 해서 요거 최소한은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면 요걸 이제 지문에다 갖다 붙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년이라는 기간은 일수용만 있어. 일수용만 1년은 제척기간이죠. 그렇죠? 전하고 전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수용 1년만 있고요. 그러면 선의는 뭐예요? 자, 착한 사람은 은이 선해야 안 선해요? 선하죠. 그러면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예요. 선한해서 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 우리가 정리되어 있고 우리 사법고시에서 우리가 스타트 할 때 이렇게 많이 외워요. 전일수 용적 읽어봐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만 손해.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31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자, 갑은 월수의 토지를 3,000제곱미터로 알고 자르고 자, 1제곱평방제곱미터당 5만원씩 계산하여 1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 결과 얼마죠? 2,700제곱미터다. 줄 쳐놔봐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에 글른 거예요. 옳은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래는 얼마였죠? 3,000이었죠. 3,000. 지금 뭐예요? 2,700. 얼마가 부족해요? 300. 자, 300이죠. 여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전일수 수량 부족으로 연결이 되네. 수량 부족. 그러면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선의만 인정이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1번 읽어보세요. 대규 씨가.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의 면적을 매매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더라도 매매 계약 시에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 지정 매매로 볼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아까 뭐 수량 300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반 X. 그 다음에 2번. 선의의 매수인 값은 매도인 을이 추 300제곱미터를 추후 취득하여 매수인 값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안날로부터 1년. 선이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 그러면 여기 대금 감액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선이, 악이 둘 다 인정이 되죠. 근데 선이는 특히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일단, 자,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첫 번째 한번 외워봐요. 권리는 다섯 종류. 대표적으로 전일수, 용적. 두 번째는 물건은 두 종류. 특종. 자, 경매와 관련돼서 권리에는 적용이지만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 1차적 책임은 채무자, 2차적 책임은 배당받는 채권자가 우리가 책임거든. 그럼 최소한은 그거는 우리가 숙지해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자, 우리 이제 소형식 이쁜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와서 불능 한번 써봐요. 한번 써보는지 못 써보는지 봅시다. 맨날. 자, 한번 써봐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봐봐. 그러면 이거 후발적 불능. 그렇지. 처음에 원시적 불능이라고 먼저 써야죠. 원시적 불능. 일부. 밑에는 전부가 뭐였더라? 수시로 적어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두 개로 나눠봐요. 뭐 있어요? 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죠. 하나만 있긴 좀. 자,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멸실? 계약 체결상의 개설 책임. 물공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럼 여기 일부 불능은 뭐가 있어요? 일부 무효의 법률.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 책사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에 이행불능이 있다. 자,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 뭐예요? 이연부담. 이연부담.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아까 3번 그러면 해석 좀 해줘요. 이제 이게 줘봐야 돼. 자, 3번 그러면 다시 이제 3번은 그러면 자, 소영 씨가 한번 봐봐요. 읽어볼래요? 갑은 하늘에게 원시적 일부 불능임을 이유로 부당이 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잖아. 그렇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잖아. 계약 체계는 승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발적 불능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아들이었으면 한 대 지어 박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요 정도, 그러면 요거 정도는 자기가 외우고 있어야지. 자, 계약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연부담의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가능성은 80%고. 그럼 만약에 읽어봐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읽어봐요. 원시적 불능과 전부 불능을 골라라. 이 소리잖아.
이걸 해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소영씨는. 그러니까 소영씨가 민법이 오르락 하는 것은, 뭐예요? 오르락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암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 제가 보면 점수 보고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자꾸 번지수를 잘못 찾아. 뭐 아까 불렁 그래도 이행 불렁이 거기서 왜 나와? 그렇죠. 밥상을 차려놔야 될 거 아니야. 밥상을. 자, 그럼 불렁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원시적 불렁과 뭐가 있다? 후발적 불렁이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뭐 맨날 모의고사 출제되는 게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을 시 거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어때요? X잖아. 기책사유가 뭐예요? 소영씨? 그게 고의가실이야. 고의가실이야. 기책사유. 고의가실이죠. 언니 좀 배워야 돼요. 언니 누구한테? 희선이 언니한테 배워야 돼. 그래도 지금은 애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애우려고 애를 쓰니까 애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규 씨는 애우는 났는데 이걸 뭐다 써먹을 줄을 모르고. 이제 소영 씨는 뭐예요? 애우지를 안 해서 써먹을 줄을 모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거야. 그래도 그 정도는 써먹을 수 있다는 점수예요. 그 정도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오죽하면 뭡니까? 언니들이 어떻게 답답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암기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규씨는 뭐에 써먹어야 돼. 써먹어줘야 돼, 지금. 그러니까 제일 점수가 이제 폭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규씨야. 대규씨는 금방 폭발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7.5에서, 우리 옛날에 철수 씨가 7.5 나왔는데 7.5 막판에 얼마 나왔느냐. 자, 87.5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요 과정이 지금 폭발 언제 터질지 지금 예측을 제가 지금 미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여기 이제 폭발을 할 거야. 근데 대규씨는 뭐에 거짓말을 안 해.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야. 객관식은 완전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차피 지문에 나오니까 이거 잡는 거예요. 읽어봐요. 감을 잡아나가는 거야. 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수학선생이 한 분이 계셔요. 여학생, 중학교 수학선생이. 그 수학선생은 뭐 학교로는 잘해. 근데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맞아도 합격을 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또 여기 봐봐요. 답지를 표시를 안 해. 아는 것만 답지를 표시해. 그러면 뭐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찍는 것은 교사의 양심에서 안 된다. 뭐 교사의 양심이 어디 있어. 그죠? 붙으면 되는 거지. 붙으면 해. 올 여름방학 때는, 올 여름 때는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한번 눈짓을 한번 줘볼게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감을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X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럼 4번 한번 봅시다. 이형부담이 뭐라고요? 이형부담은 채무자 기책사유가 없을 때 이형부담이에요. 이형부담. 무슨 부담? 채무자 기책. 아까 있을 때. 위험.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기책사유가 없다면 이형부담. 그걸 외워야 돼, 그걸. 외우지 않으면. 아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역시 우리 세 번째 본 모의고사도 나오고, 네 번째도 나오고, 내일 모레 보는 모의고사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온다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야 돼. 자, 그러면 4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규 씨가? 만일 매수자 갑이 이 토지를 경매 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2,700제곱미터인 경우 선의의 매수자 갑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선의의 갑이 아니라 1차적 책임은 누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되는 거야. 채무자. 2차적 책임은 배당받는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을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받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1차적 책임과 2차적 책임을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X. 이렇게 되는 거. X의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은? 매수자 갑이 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실제 면적이 2,700제곱미터였던 것을 알았더라도 매수자 갑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어디로 연결돼? 아까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아까 뭐예요? 권리 몇 개? 자, 권리 몇 개? 5개. 전일수, 용적.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부는 뭐예요?
전해, 전에 일감만 일감. 수량 부족이죠. 용익건 저당권이죠. 그럼 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수량 부족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일감, 자 저만, 손해. 이거는 딴 게 뜻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전부 타임, 전부 배제에 대해서 선의하기, 나머지는 선의, 일부에 대해서는 감액 종가만 선의하기죠. 그러면 저당권은 손해배상과 해제권만 선의하기야. 나머지는 선의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뭘 우리가 보죠? 자, 일부 일감으로 봐야 돼? 뭘로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밥이 계약 체결 시 토지의 실제 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알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는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그럼 악이 선이 악이죠. 그러면 여기 일부 감, 그러면 봐봐요. 일감이잖아. 일감. 그럼 선의 하계가 대해서만 감액 청구권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선의. 그러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갖다 놓느냐면 전부 뭐예요? 전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복합 문제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샘플 문제로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분명히 내일 모레 모의고사 보는 거 뭐가 나와요? 계약금의 종류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제 계약금의 종류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25일 날 분명히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 거기에서 틀리면 막 죽어야 돼 이제. 그렇다고 뭐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서울은 얼마나 무서워요. 가다가 막 칼 맞아 죽잖아.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죠. 제가 거기 강의 들어가는 데거든. 그래서 요즘은 땅굴로만 다녀요. 보통 지상으로 올라가면 무서워서 뭘 살 수가 없어. 땅속으로만 다닌다. 땅속. 지하철만 다닌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31번과 관련돼서 계속 반복을 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을 안 한다고. 우리 이제 제일 보람이 있을 때가 뭐예요? 자, 이거 봐봐요. 자, 초등학교 60세가 있었어요. 60세. 초등학교 60세. 두 분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 출신으로서. 하나는 이제 평택 분이 있었고, 하나는 창동 쪽에 있었어. 근데 평택 쪽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왜 평택은 포기했느냐? 남편하고 부인하고 평생을 면도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면도사로 일하고 나서 업종을 좀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 이제 강의를 왔어요. 한강. 그러면 이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포기했고. 근데 광북에 있는 창동에 60세 이상은 합격을 해서 저랑 몇 년을 받는지 아세요? 7년을 같이 호흡을 했어. 우리 집사람보다 더 오래 봤어요. 시간상으로 봐서는. 결국 합격했습니다. 7년으로서. 그래서 저기 횟집에 찾아와서 해를 먹던 적이 한번 기억이 나네요. 선하네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합격하고 나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어. 지금은 대학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한이 져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이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바로 요거죠. 브라우스 나서요. 영어. 그렇죠. 영어를 모르니까. 법적 용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법적 용어. 그럼 우리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소영씨 읽어봐요. 참새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멀었어. 네가 마인드가. 법을 배운다면 참새 그러면 무지물 이런다고. 그죠? 참새는 잡는 놈이 장땡이요. 그래서 무지물 선점이야. 그럼 참새를 내어줬어요. 그러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읽어봐요. 그러면 안 돼요. 동산 그래야지. 자, 동산 이렇게 하죠. 동산은 무지물을 선점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근데 가다가 토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거는 국가 거예요. 우주 토지는 국가 거거든. 그럼 우주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다고. 가서 건물을 하나 주었어요. 우리 공법을 생각해. 준공검사는 누가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거든. 그래서 무주 토지는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근데 무주 건물은 누굴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게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자, 소영씨 한번 읽어봐요.
はい。 말하면 안 돼. 의사표시 이래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다 소통이 돼야 안 돼? 돼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작년에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거든. 내 말귀를.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래서 그래서 간혹가다 뭐 교정 좀 봐라 그러면 이제 뭐 교정을 봐놓는다. 옛날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갖고 한자로 쓰면 이게 갖고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얼굴죠. 그래서 요 얼굴을 전부 이구로 원쳐놨더라고. 이구 얼굴을. 그래서 옛날에 방금강 문제집에 썼는데 전부 나와서 본 거니까 이구로 돼 있더라고. 이구. 그러니까 갖고 얼굴을 생각하는 거예요. 갖고 얼굴. 근데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그러니까 이 소통 문제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어고.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반복밖에 없어. 반복. 그러니까 계약금의 종류 그러면 벌써 계약금의 종류 그러면 뭐예요? 어떤 수강생은 믿고 요 문제 30번 문제 행태를 외워버린다고. 자, 그래서 정약금, 이제 생각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 문제 행태를 외워버린다고. 외워놓고 이제 써먹어준다고. 거기서. 자, 대규는 뭐, 대규 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아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양심이 그냥 자기가 감으로 풀어나가면 돼. 지금 대규 씨의 점수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봐봐요. 자, 답안지를 다 확인하면 뭐예요? 여기까지 다 지워져. 여기까지 지워져. 그래서 4번, 5번에서 지금 아리까리. 지금 4번, 5번에서 4번을 찍을까, 5번을 찍을까. 결론은 그날 가면서 5번은 정답인데 4번 찍은 게 한두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답지를 다 보고 있거든요. 답지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 3개까지는 다 지워져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몇 번을 해야 돼? 요 2개 지문을 확실히 지워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만 지우면 돼. 하나만 지우면 점수가 금방 팍 뛰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봐봐요. 자, 어차피 점수는 봐봐요. 1번이 몇 개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8개 나와. 2번도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 5번도 8개가 나와. 그러면 사실 수능에서 만점 맞은 사람 공통점은 뭐예요? 자, 뭐예요? 정답은 안분이 돼 있거든. 우리 친구 중에 경훈이가 수능 만점, 수능이 아니라 저기 어디죠? 그 중학교 우리 학력 있죠? 200점 만점. 그거는 왜 맞을 수 있어요? 180개만 풀면 나머지는 찍어서 맞출 수 있다고. 답이 거진 정해져 있으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제일 복잡한 거 풀라. 그러면 뭐예요? 0 또는 1, 그렇죠. 마이너스 1 아니면 0. 색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이게 나와요, 결론은. 그래서 이번에 수학생 1타 강사가 뭐예요? 1 찍어라 그래서 1만 써라. 그러면 1만 썼더니 뭐예요? 그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1타 강사가 되는 거야, 그 1타 강사가. 저도 수학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반복밖에 없어. 그러면 딴 거 풀지 말고, 이걸 기본을 샘플로 딱 가봐서, 계약금의 종류 그때 풀었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있지. 그렇게 딱 해서 마무리를 줘 달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32